오늘 설아님 이집 작은 마을 응감에 오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아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된 토크라노스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설아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발매하는 이집 앨범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 응감의 준비를 되게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었어요. 많은 얘기들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 같이 음악 전곡 들어보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아님 간단하게 인사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집 가수 이설아입니다. 설아님 앨범이 어제 발매가 됐죠. 네.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앨범 발표되고 하루가 채 안 된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감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응감에 지금 임하시는 마음이 어떠신지, 앨범 발매하고 소감이 좀 어떠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디데이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긴장되고 불안하고 막 뭔가 부족한 것만 생각나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어제 딱 그 6시에 앨범이 나오고 나서는 되게 많이 후련했어요. 엄청 후련하고 나 좀 잘했고 고생했고 나를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럼 내일 행사도 잘 치러보자 하면서 어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기분 좋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행사 시작할 때 되니까 되게 날씨가 화창하게 됐더라고요. 또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설아님이 준비한 행사에서 이제 설아님이 작업하셨던 물품들 잠시 보시면서 좀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설아님 작은 마을이라는 앨범 주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주제일까요? 처음부터 이 앨범을 만들면서 작은 마을이라고 두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집 못다한 말들을 만들었을 때는 좀 시간에 관한 그 시간 동안의 화자의 감정, 어떤 시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었는데 그 다음에는 좀 공감각적인 거를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제 벌써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곡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탈락시키기도 하면서 그 중에 있던 작은 마을이라는 곡을 되게 많이 애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만들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이 작은 마을이라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마을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앨범 제목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든 생각 중에는 어떤 음악가의 앨범을 듣고 모여든 이렇게 여러분 같은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나랑 비슷한 노랫말이라고 인지하고 기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상상에 빗대어서 이 노래들을 느끼기도 하고 그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의 곁에 되게 머물렀으면 좋겠는 마음과 또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 옆에 앉아있고 같은 음악을 듣고 있는 그런 연대감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설아님의 앨범 작은 마을에서는 설아님이 좋아하는 이들이랑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뜻이 굉장히
전반적인 주제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설아님한테는 나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어쨌든 나이 듦에 따라 우리가 신체적인 변화도 되게 명징하고 네, 생각하는 것이나 시선들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뭐 20살 때 내가 이랬고 뭐 40의 내가 어떻고 이게 되게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나이 들어간다고 표현했던 것은 그냥 살아간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이 사람들이 조금 내가 중지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좀 누르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 탈퇴할 수 있다면 탈퇴하고 싶을 때도 있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함께 살아간다 이것을 저는 나이 들어간다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함께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설아님의 앨범을 듣고 제가 느꼈던 건 그 이들이 있기에 설아님이 이 작은 마을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이 이 작은 마을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설아님이 그들을 응원한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혹시 그런 의미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선 산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런 것을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정말 이 땅에 우두커니 홀로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선 함께라는 게 같이 붙어야만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앨범 만들면서는 제가 겪었던 그런 시절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생각보다 내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고 있었네 라는 걸 되게 그게 막 한 4, 5년 전 뒤에야 이렇게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보답하고 싶다.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인지 어떤 방향인지는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그들에게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아님의 그 마음이 담긴 앨범을 차근차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1번 트랙 꿈에랑 2번 트랙 샤워 연달아서 듣고 올게요. 어제 꿈에 그대와 걸었지 광장을 지나 산 너머 별도 봤지 그대 꿈에 찾아온다면 아마도 내가 보고 싶은 거야 그 무렵에 우리 돌처럼 여기에 앉아 소원을 모아서 높이
한여름에도 더운 물을 가득 부어주세요. 좋아하는 향으로만 가득 채워주세요. 늘 같은 물음에 단단해지지 않아도 돼. 한밤중에도 더운 이불을 꼭 덮어주세요. 작은 잠이라도 푹 드시기를 바라. 늘 같은 물음에 단단해지지 않아도 돼. 떠내려가는 건 서러워진 몸만. 몸으로 나선다. 가장 안전한 시간이다. 늘 기다리는 혼자의 말려진다 할래. 몸으로 나선다. 원래 일이 태어났다. 저주 오늘을 버리고 새 아침이 온다. 한여름에도 더운 품으로 꼭 안아주세요. 미지는 하고 길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해주세요. 단단해지지 않아도 돼. 떠내려가는 건 더러워진 몸만. 네, 앨범을 시작하는 이제 1번 트랙, 2번 트랙 같이 들어봤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음악을 같이 듣는 건 처음인데 되게 좋은 기분이 듭니다. 네.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우등생들 같았어요. 저도 이런 행사가 처음인데 너무 이 정수리들이 예뻤달까요?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성아님 앨범 처음 듣고 놀랐던 건
굉장히 지난 앨범들이랑 다르게 밴드 사운드가 굉장히 강렬해졌다고 느꼈어요. 이번 앨범 작업하시면서 이제 사운드적으로는 어떤 지점들을 고민하셨나요? 우선 제가 뭐 1집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는 조금 더 피아노와 제가 위주가 되어서 다른 것들은 이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세팅으로 편곡을 많이 작업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어쩌면 그 작은 마을이라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해 보려고 하다 보니 다른 악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고요. 사실 그 앞에 들으신 꿈에나 샤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들으면 되게 밝은 느낌에 조금 더 가깝지만은 사실은 제가 작업한 곡들 중에 더 많이 울던 시간들이 담겨 있는 노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 무력함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더 단순하게 인지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인지함으로써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애초부터 곡 작업할 때 좀 너무 진지하지 않게 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밝게 그리고 조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여기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싶어서 꿈에 같은 경우는 브라질 리듬을 많이 생각하면서 처음에 편곡했고요. 그리고 샤워도 좀 되게 단순한 셔플 리듬에 얹어지는 기타 탑으로 생각하고 편곡했습니다. 그리고 앨범 전체적으로 또 중심을 잡을 때는 돌아갈 집 같은 음악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가 시간이나 이렇게 음악 들을 때 플레이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노래들은 좀 보통 제가 엄청 나이가 들어서도 좋아할 만한 좀 기준이 엄격한 편이에요. 내가 오래오래 듣고 싶은 노래들을 많이 추가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만드는 이번 2집에서도 내가 좋아했던 그런 지점들이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옛날 음악들 들으면 그 진짜 엄청나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진심 같은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방대한 시장이 오기 전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제 음반에서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또 구현할 수 있을까? 사운드적으로는 정말 그 시대에 제가 좋아했던 시대에 쓰였던 뭔가 아날로그한 신스들이라든지 뭐 녹음 방식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 질감들을 통일시키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설아님이 원하시는 그 돌아가고 싶은 집처럼 이번 앨범도 그렇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어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중 하나인 친구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힘들어하는 너의 그런
멀어져도 널 살게 할게 내 친구야.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나오니까 약간 공연하는 기분이 드시나요? 보통 원래 응감할 때 박수 치나요? 저도 궁금해져서. 뭐 박수 우리 칠까요? 네,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죠? 네. 네, 뭐 물론 치고 싶으시면 치시고 하고 싶다 있어야 됩니다. 이제 친구라는 단어가 주는 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친구야라는 곡에 피처링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곡의 후반부에 나오는 사월님의 목소리가 있는데 피처링 작업을 처음부터 의도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 곡의 형태 자체는 피처링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다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 상태에서 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도는 이 구간을 내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시다시피 진짜 뒤에 나오고 정말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작업자끼리 의뢰하는 입장에서 이걸 피처링 부탁하는 게 맞아? 약간 이런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불러준다면 내가 실제로도 되게 의지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사울님을 되게 많이 만나고 있던 때여서 사울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님도 지금 앨범 작업하고 계시는데 한번 작업실에서 저한테 이 노래에 대한 본인이 작업하시는 노래에 대한 고민을 뭔가 되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들려주지 하면서 그래서 듣고 이제 저는 그거 듣고 막 뒤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울면서 난 너무 좋다 이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저도 이제 이 숨겨왔던 나의 데모를 꺼내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곡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고민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피처링을 내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무서운 것도 있고 저 노래 중에 다른 뮤지션분이 불러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고 그리고 진짜 짧아서 이게 부탁하기가 좀 그런 고민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해준다면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거기가 합정 그 카페 거리 쪽이었는데 이제 한 5분 정도를 사모님이 이어폰 꽂고 가시고 저는 진짜 5년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떨린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딱 이어폰을 끄시길래 딱 봤더니 또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뒤에 누군가가 불러준다면 이 화자의 마음과 메시지를 다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화답하는 역할로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걸 자신이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고 의견을 주셔서 네,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데모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랑 같이 녹음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사울님께서 본인 작업실에서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쓰게 됐습니다. 이걸 부를 때 엄청 한번 울고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쁘고 부드럽게 부르는 것보다 조금 더 격양된 상태로 불러주신 건데 본인은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녹음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듣고 그냥 이걸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또 사장님도
사실은 나도 그렇다 까지 되어서 그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트랙에서 이제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가사 중에 힘들어하는 너의 글을 보고 너를 만나야겠다 생각했어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친구의 어떤 글을 보고 친구를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가사에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아님은 그런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했어요. 사실 이 친구야라는 곡은요, 진짜 되게 곡을 만든 시점이 되게 명확해요. 제가 한번 어떤 공연에서도 짧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친구가 원래 되게 밝은 친구인데 그 SNS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새벽 한 3시쯤에 저는 안 자고 있으니까 봐버린 거죠. 그 잠깐 올렸다 내린 스토리를.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걸 또 친구들이 다 같이 본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바로 지웠다? 이게 더 찝찝하신 거 알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친구들이 다 같이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정말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게 좋지 않았다는 게 평소와 너무 다른,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돼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이고 나니까 왜 그랬니? 어떤 시간이 있었던 거니? 라는 어떤 대화보다는 그냥 사실 제주도 좋잖아요. 그냥 바다 걷고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먹고 또 산책하고 드라이브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왔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그 친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드라이브 하는 차 안에 제가 뒷좌석에 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창문으로 바람을 맞는 모습을 보면서 뒷좌석에서 음성 메모로 거의 다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가사도 사실 엄청 어려운 가사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제 기준에서는 없거든요. 이 친구와의 시간들을 그냥 평소 할 수 있는 말로 그려내고 싶었던 것 같고 저도 그 지난한 시간들이 있었을 때 제 친구들이 불쑥 집에 찾아와 준 적이 있어요. 그게 그냥 정말 불쑥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먹고 그냥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제주도에 갔을 때도 이게 이제 내 차례가 온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우리가 되게 귀엽고 잘 큰 것 같고 좀 뿌듯하고 기특하고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너 슬퍼? 내가 구해줄게. 나 슬플 때 너도 나 구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되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과 깨지지 않을 약속 같은 게 저한테 많이 필요하고 제가 다른 사람과도 되게 많이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4번 트랙 불꽃놀이랑 5번 트랙 오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반짝이는 것을 좋아할까?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덜컥 불을 지피네.
지냈냐는 물음보단 어떻게 지내셨나 묻겠어요.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어. 사랑 내일을 모르던 어제의 사랑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 자꾸 닫아버린 입은 외면이 없다. 그 안에는 걱정이 있었을 텐데 그 안에는 그리움이 있었을 텐데 늙어서도 멋진 할머니가 되자고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고. 물을 수 없지만 이젠 물을 수 없지만 매일 생각은 해요.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을 텐데 그 안에는 우리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보고 싶다. 그럴 수 없지만 이젠 그럴 수 없지만 매일 생각은 해요. 이제 불꽃놀이랑 오해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6번 트랙 면역까지가 앨범의 중간에 위치한 곡들이에요. 이제 이 불꽃놀이랑 오해에 대해서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이 앨범에서 4번, 5번, 6번 트랙에 하다가 혼란한 시절들을 고백을 하게 되어 앞으로 살아갈 의지를 비추고 진정으로 작은 마을이라는 곳을 바라게 되기까지 겪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건데요.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세상과의 괴리를 얘기하고 있는 곡이고요. 이 곡은 되게 처음에 특이하게 영감을 받고 만들게 됐는데 제가 하루에 한 곡씩 곡 쓰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주제가 고갈이 되어서 한번 그 SNS에 이렇게 물어보세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팬분께서 다 타버린 폭죽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타버린 폭죽 하면서 이제 제 경험들을 녹여내서 이 곡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팬분께 되게 감사한데 오늘은 왠지 안 오셨을 것 같은데 네, 되게 그렇게 탄생한 노래고요.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불꽃놀이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 소리도 크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뜨거울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생일 폭죽 같은 것도 무서워서 못하게 하고 막 귀 막고 있고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공교롭게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가 막 까랑까랑 울리는데 저는 새들은 괜찮나? 막 이러고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이 예쁘다고 하고 반짝이는 것들에 대해서 때때로 그럴 때마다 좀 나는 왜 저것들을 순간을 느끼지 못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막 맛집 웨이팅 이런 거 진짜 못하고요. 인기 많은데 예약해서 가는 것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 형성이 잘 안 될까 하면서 그럼 내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즐기지 못하고 뭔가 내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잘못된 걸까? 그런 뭔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관망하면서 내가 어쩌면 놓쳤을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 곡입니다. 오해는요. 오해는 이제 타인과의 괴리를 이야기하는 곡이에요. 사실 오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게 오해인 것 같았거든요. 사랑하니까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니까 서운하게 되고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오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진심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패를 다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패를 보여주지 못하고 말을 자꾸 잊게 되다 보면 쌓이게 되는 것이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곡도 되게 특이하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스트릿 우먼 파이터 애청자거든요. 그거 혹시 보시면 갑자기 확 공감이 되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 여성들이요. 진짜 세상 끝까지 이 친구와 함께 열렬히 땀 흘리고 춤출 것 같은 그 시절들을 보내다가 이렇게 막 헤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애청자신가 봐요.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하기도 해요. 근데 다시 그 프로그램에서 만날 때 사실은 그들이 정말 이 사람이 죽을 듯이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하고 너무 내가 아끼고 정말 계속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의 지점이 이제 오해라는 감정으로 번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시즌2도 다 챙겨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곡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 곡은 시즌1 때 만들었어요. 허니데이님 보고 그 허니데이님과 리에이님의 재회 장면을 보고 눈물 잘잘 흘리다가 바로 악기 앞에 앉아서 이제 제가 가졌던 어떤 심상들과 이제 결부가 되어서 만들어진 곡인데 최근에 스파 2를 보면서 안 보시는 분들은 공감 못하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스파 2 보는데도 진짜 비슷한 그 자극적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오해라는 곡이 너무 떠오른다 이러면서 혼자서 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스우파 보시는 분들은 또 이 곡을 그렇게 감상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정말 얼마 전에 SNS 인스타 스토리에서 네. 시청하고 계신 거를 네. 네. 이거를 앨범 만든다고 안 보다가 돈망을 안 보다가 한 번 이제 쉬는 날에 몰아서 봤는데 5개를 한 번에 봤거든요. 근데 진짜 휴지를 이만큼 사놓고 처음에 이거 너무 TMI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많이 울면서
아, 진짜, 네. 사랑하는 이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6번 트랙 면역 듣겠습니다. 트랙 면역도 어떤 글이
이야기라고 해주셨죠. 이 곡은 되게 리버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운드를 좀 유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4번, 5번, 6번 흘러오면서 제가 아까 세상과의 괴리, 타인과의 괴리, 그리고 6번 면역에 와서는 자신과의 괴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면역 같은 경우는 어쩌면 타인에게 들려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 어떤 무대에서 부른다면 정말 덕을 보고 불러야 하는 되게 독백에 가까운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목소리의 갈래들을 표현해 보려고 사운드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보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또 더블링으로 녹음을 하고, 더블링 녹음이라 하면 여러 개의 트랙을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컴퓨터 프로젝트 안에서도 또 어떤 플러그인을 걸어서 또 더블링의 효과를 내고요. 그리고 현악기 같은 경우도 이제 간주에 등장하는데 하나의 선율이 가다가 갈라지는 편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목소리가 점점 분열하는 것을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리듬 파트 경우에는 리얼 드럼을 녹음을 했으나 또 디지털 드럼 머신 소리들을 많이 넣어서 그것들이 또 충돌하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이 곡은 처음부터 막 편곡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방향을 잡은 건 하나도 없었고, 거의 곡을 쓰는 것과 동시에 거의 다 편곡을 해버려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거의 그 가다가 나온다고 하죠. 네, 그렇게 만들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되게 물 흐르듯이 작업이 되었던 곡이고, 그런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고뇌와 혼란한 마음들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사운드적인 접근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앨범의 또 다른 타이틀곡인 작은 마을 바로 들어볼게요. 함께 나이 들 수 있을까? 언제라도 볼 수 있게. 때로는 이 세계가 다 멸망 같아서 긴 잠을 자고만 싶어져. 작은 마을 지어 살면 좋겠다. 거긴 슬픔이란 건 없어서 작은 고양이가 쥐었다 가는 다정한 곳. 영원한 건 없다지만 난 믿겼어요. 헤어지는 건 정말 싫어. 미움과 싸움에 난 조금 지쳤어요. 저기 그대의 예쁜 미소가 번질 때면
작은 마을 이제 앨범이랑 이름이 같은 타이틀곡이에요. 제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질문은 서아님이 살고 싶은 작은 마을은 어떤 모습일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 이 질문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이 앞으로도 많이 받게 될 질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선 제가 앨범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과 같이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예쁘고 착하게 늙어서 작게 모여 사는 것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외로울 때는 찾을 수 있는 만큼의 거리에 서로가 있고 뭔가 맛있는 음식이 많이 생기면 나누어 먹을 수 있고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면 예상치 못한 헤어짐은 없는 곳. 누군가가 예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내보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받게 되는 차별이나 억압으로 눈물 짓는 일이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앨범 발매와 동시에 이제 친구야랑 작은 마을 뮤직비디오가 같이 공개가 됐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출연하신 배우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앨범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뮤직비디오 작업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블록버스터급으로 작업했고요. 제 기준입니다. 네, 두 곡의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친구 관계의 두 인물이 출연하고요. 작은 마을이 1편입니다. 에피소드 1이고 그때는 이 인물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친구야 뮤비에서는 현재의 시점이 담겨 있는데 천진난만하게 영혼을 꿈꾸던 이야기와 그리고 나이 들어서 사실 우리가 친구들을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잖아요.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라도 너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너를 구하러 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 때는 제가 정말 아주 가까이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면 아티스트는 보통 출연을 하죠.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응원을 하죠. 화이팅 잘 찍고 오세요 이렇게 응원을 하거나 뭐 잠깐 방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깨 너머로 배운 여러 가지 업무들을 역할로는 조연출, PD 뭐 이런 역할을 맡아서 기획 단계부터 현장 컨트롤도 하고요. 미술도 하고요. 배우 캐스팅도 하고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 소리도 듣고 그리고 떡볶이가 나오면 떡볶이 만드는 아줌마도 하고요. 다양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랑 기획할 때부터 회의를 되게 많이 했던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제 배우자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퇴근이 없는 삶을 지내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제가 너무 많이 괴롭혀서 참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또 그만큼 제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셨고
촬영의 경우는 이전부터 합을 많이 맞추었던 팀원들이랑 또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본업할 때 느껴지는 희열 있잖아요. 얘 뭐야? 약간 달라 보이는 나랑 그냥 동네에서 막 있던 애인데 그런 것도 느끼고요. 진짜 멀었거든요. 촬영지가 통영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곳이어서 5시간 반 정도를 가야 했어요. 근데 또 예정했던 이 스케줄에 비가 와가지고 촬영을 중단하고 이제 한 회차를 더 잡아서 또 갔다 와야 했어요. 그래서 이 왕복 10시간이 넘는 걸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또 서울 촬영도 있었고 정말 촬영이 힘든 편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어디라도 언제라도 함께 한다는 그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냥 뮤직비디오 현장을 보는데 너무 이 친구들 이 감독님들이 함께 해주는 거를 보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자체가 내 눈앞에 있네?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정말 많이 행복했고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다 즐겁고 행복하게 작업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아직 못 보셨다면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친구와 함께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피땀 눈물의 뮤직비디오 많이 감상해주세요. 뮤직비디오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셨는데 앨범 커버 작업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설아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이미지 2장을 겹치셨군요 라고 말을 했는데 설아님이 이제 그게 아니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앨범 커버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지영님께서 앨범 커버가 2장의 사진이 겹쳐 있는 거네요 라고 하셨을 때 저는 되게 무릎을 딱 치면서 잘 통했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게 기획된 이미지로 촬영된 커버인데 어떤 꿈꾸는 인물의 모습과 풍경의 이미지를 함께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 단계에서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반영을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이용해서 이 모습을 어떤 후반 작업 없이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도록 촬영된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 커버에 나와 있는 인물 바로 저는 어디론가 떠날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마음먹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에 비춰지고 있는 풍경을 그저 바라보는 관찰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작업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8번 트랙 모르는 이름의 길을 들을 차례가 되었는데요. 음악 먼저 듣고 얘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이 노래는 울려 퍼지겠지.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 날에도 언제고 아플 일
라는 것을 알진 못해도 난 솔직히 네가 우는 모습도 좋아. 그런 모습 내게 보여주는 게 내가 좋아할 너이기에 난 솔직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당연한 사랑은 여기에 없고 너라는 사람은 들리지 않았어. 우린 사실 조그만 응원이 필요했고 조그만 다정에 배고팠고 조금은 무서웠던 건데 나 너를 많이 알게 되는 순간이 오면 새로운 널 많이 느낄 거야. 지나온 날 오래 기억하고 싶어.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알아차리고 기어이 서로를 발견하고야 말았네. 제목부터 이제 모르는 이름에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는 이름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아님한테 모르는 이름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개인적으로 영감이 많이 됐던 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웃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진짜 재밌는 게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채로 인사를 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지나다닌 시간들이 되게 뭐 1년이 흘러도 여전히 사실 통성명을 안 하는 이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영감이 많이 되었고 사실은 이 앨범 만들면서 이 곡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이 모든 10곡 중에서는 제일 나중에 만든 곡인데 이 작은 마을이라는 곳에 오게 될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사실 모르는 이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제가 모르는 이름 되게 많거든요. 그 분들이었으면 좋겠는 마음들도 있었고
또 제 주변에 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친구들, 또 다름을 틀림으로 치부하는 세상에 겁먹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또는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이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꾹꾹 눌러 담은 곡입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9번 트랙, 배움과 10번 트랙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거울에 남은 원두가루 당신이 떠난 자리입니다. 기다리는 일에는 식물이 나지만은 다녀올
사실은 8월에 제가 선공개곡 다른 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원래 하려던 곡 여기서 말할까요? 처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샤워라는 곡을 선공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싱글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8월 다 됐을 때 바꿨거든요. 배웅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통사에 급하게 이곳에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스케줄을 변경하여 진행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정규 앨범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1집 때 제가 가졌던 이야기들과 그런 소리들을 2집으로 가는 길에서 잘 이어줄 수 있는 곡이 선공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2집에서는 배웅이라는 곡이 가장 내가 가졌던 시간들에게 되게 산뜻하게 안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곡이었어서 배웅을 선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트랙인 작은 자유에 대해서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는 어떤 이상향에 닿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 하는 태도랄까요?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노래예요. 사랑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작아지고 그리고 그 작아짐에서 오는 자유를 추구한다 이런 노랫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요가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항상 금빛돌이 지고 있었어요. 보통 저쪽에 있는 저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 시점에 세상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요가 마치고 올 때는 되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퇴근한 분들도 있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풍경들을 보면서 항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천천히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바랐던 어떤 평화로운 순간들, 내가 꿈꾸었던 순간들은 그렇게 대단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어떤 곳에 닿고 싶은 걸까 많이 그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주 생각했고요. 어쩌면 그때 그 순간 같은 이 바람과 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순간, 작은 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자유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다 들었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네.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자동차에 친구들이랑 타서 제 노래 나오면 넘기는 사람이거든요. 뮤지션들의 그 파가 나뉘는데 자기 노래 트는 파와 자기 노래 넘기는 파가 있는데 저는 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음반을 듣는다는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쑥스럽고 민망한 일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이게 뭐가 좋았냐면 내가 혼자서 방에서 골몰했던 이야기들과 소리들을 함께 느껴준다? 함께 이렇게 불타는 정수리로 이걸 다 읽어주고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한 운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운을 오늘 마음으로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행복해 보이셔요. 이제 사원님이 마지막으로 또 라이브 한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끝으로 친구야 라이브 들으면서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야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제가 노래가 나온 지 이제 24시간 33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우리 다 가사지 있죠? 네, 많이 듣고 오셨으면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김사월님 파트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제가 진짜 많은 친구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또 곧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이거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